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좀 낮에는 기온이 높죠. 좀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근데 조금씩 이제 가을의 기운도 있어가지고요. 조만간 좀 이제 서늘한 가을바람 들어오지 아침 않을까. 저녁으로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LG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적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상반기 성적표를 받아든 LG 계열사의 그 최고 경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 친정집이 LG입니다. LG 출신인데요. 네, LG에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10년 가까이. 그 전략회의를 가보면 네. 옛날 국무회장 살아계실 때 가보면 이게 이제 아까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계열사 사장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리 배치를 할 때 그 성적 좋은 CEO들이 가까이 앉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묘한 그런 자리. 우리 초등학교 때 예전에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초중고 그 정도로 시절에. 기업은 무슨 실적이죠. 그렇죠. LG그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계열과 화학계열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상반기 실적이 반기보고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주 LG 실적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주 LG가 2분기 실적이 매출 9% 늘고 영업이익 9% 늘었어요. 순이익은 10%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전자계열은 거의 그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LG 이제 화학계열에 LG 화학과 2차 전지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이쪽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열과 화학계열은 약간 상반된 모습 보이는데 이게 연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상반기 뭐야?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가장 도드라진 점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분기 연속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그런 삼성전자가 기사들을 삼성전자가 너무 못하니까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전자계열은 실적이 괜찮지만 화학계열보다는 역시 좋지 않았다. 이제 연봉을 보면 아까 이제 구광모 회장 연봉을 말씀하셨잖아요. 59억으로. 권영수 LG 그 다음 연봉 높은 분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에요. 이 연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여금 네. 그 바로 기업의 실적이 분기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연봉에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은 기본 연봉이 있고 상여금이 있는데 예. 상여금은 직전구도 있고 보통 3년치를 합산해 주는 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 성과 장기 성과를 보통 조합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직전기 가능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연봉 높은 분이 이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인데 35억 3천 받았고 그 다음이 신학철 부회장이 32억 3억 정도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15억이니까 역시 실적 따라서 CEO 연봉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자는 조금 똔똔이었고 비슷했고 네. 화학은 되게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자 계열은 뭐 그냥 큰 차이는 없었고 화학 계열이 특히 좋았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통신 서비스 계열 뭐 LG U 플러스 뭐 이런 데도 영업이익은 좀 많이 늘어난 것 네, 같아요. 늘어났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LG 플러스라든지 LG CNS라든지 뭐 기타 LG 계열사들도 나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LG는 선방했다. 삼성 계열보다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을 보면 성적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LG는 선방했다. 네. 이것이 총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LG의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47년에 설립된 라키화학공업사에서 시작됐다는데요. 네.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라키 공업화학이 LG의 모태다 보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연장해서 봅니다. 아, 더 거슬러 올라갑니까? 네. 창업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LG 그룹의 창업자는 구인회 회장이죠. 네, 연암 구인회 예, 회장이죠. 맞습니다. 1907년생이시거든요. 부친이 그 원래 고향이 경남 진양군입니다. 우리 삼성 이야기할 때 하만의 지수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동문들. 그 동문들이 제게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그다음에 그 효성그룹의 네. 홍 회장. 네. 거긴 동창회하면 거의 뭐 다보스 포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부친이 그 원래 이분도 흑수저는 아닙니다. 만석군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구인회 회장님도. 예. 이제 구인회 회장이 부친이 구재서고 어머님이 허얼수인데 이 허얼수 분이 바로 GS그룹의 허 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의 어머님이 허 씨 가문이에요. 허 씨 가문. 그래서 GS와 LG가 원래 같이 일을 네,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허얼수 씨가 허 씨 가문, 허만정 씨의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구인회 회장은 집안이 굉장히 전통 유교 양반 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조부가 누구셨냐면 구연호라고 그 당시 이제 조선 말에 과거급제를 급제해가지고 국문과에 교리까지 하셨고 사관원 정원도 하셨거든요. 고종 때. 네. 굉장히 가문이 있었고 구대조는 성정원의 좌성지까지 했습니다. 좌승지요? 네. 성정원의 좌승지까지 했으면 굉장히 높은 곳을 한 거죠. 승정원의 좌승지면 임금이랑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소통하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구인 회장이 이런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학문하는 양반 집은 장사를 안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되게 의문시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당시 일제에 좀 탄압을 받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구인 회장이 당시에 진주를 보니까 일본인들이 장사를 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자파류, 문구류, 서류 이런 걸 독점을 하니까 구인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무슨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닿는 물건은 최소한 우리 민족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어제 광복절이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는 지수 초등학교 말씀드렸죠. 네네. 지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상인을 시작합니다. 20대 때. 그게 좀 발전한 게 부친으로부터 이제 그 뜻을 보고 2,000원을 자본금을 줘요. 그리고 31년도에 진주에다가 남동생 구철의 씨하고 구인의 상점을 먼저 개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처음 장사의 시작입니다. 1931년도에 구인의 그렇죠. 상점.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해방되고 나서 45년도에 군의 상해를 폐업하고 부산에서 조선흥업사라는 거를 설립한 다음에 그때 그 당시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할 때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 남기고 간 네, 맞습니다. 적하부라 기업을 인수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때 동동구리무를 만들었던 일본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시작한 게 바로 라키 공업사의 시작입니다. 동동구리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거 얼굴에 바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회가 구인회 회장의 어머니가 이제 허얼수 씨라 그랬잖아요. 네. 그 허얼수 씨의 어머니가 허만식 씨인데 이 허만식 씨가 이렇게 이제 상업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이제 허 씨가 됐습니다. 되면서 허만정 씨가 아들이 허중구 회장인데 아들을 사업 자금을 내놓고 아들을 맡기면서 구인 회장한테 같이 좀 하고 우리 아들 좀 키워주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라키 공업사에서 구 씨와 허 씨가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 씨와 허 씨는 이제 구 씨 집안에서 보면 처가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구 씨와 허 씨가 함께 사돈 관계였죠. 사돈 관계면서 동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라키 화학공업사.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공동구리모가 너무 잘 팔린 거예요. 크림이죠, 크림. 크림이죠. 당시 뭐 물자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용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품 담은 용기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깨지고 이러니까 불량이 들어오고 하니까 구인회 회장이 저 용기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게 현재 LG화학의 전신이 라키화학이 된 거죠. 그럼 플라스틱도 같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화장품이랑.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화장품을 만들었지만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용기 사업이 LG그룹의 모태가 오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용기를 만들다 보니까 또 추가해서 치약 같은 용기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화학을 시작으로 플라스틱을 시작으로 사실 긴공업으로 사업을 넓힌 게 LG그룹의 모태가 된 거죠. 그렇군요. 크림, 화학으로 시작을 해서 라키화학공업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우리가 LG생활건강에 보면 샴푸도 있고 뭐 화장품도 맞습니다. 있고 칫솔, 치약 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원래 LG화학이 라키공업화학이었는데 동동구리무로 만든 것은 LG생활건강으로 갔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용기를 만들던 그 화학 계열은 지금부터 계속 발전해서 현재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배터리까지 간
이런 경우를 보면 되죠.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1947년에 설립한 라키화학공업사가 기본적 본격적인 그렇죠. LG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크림 동동구림 동동구림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예전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플라스틱까지 함께 했던 그래서 지금의 LG 생활건강까지 연결되는 그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네.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LG 브랜드 하면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금성사입니다. 금성사 예전에 뭐 TV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한국 최초 어떻게 보면 전자 회사죠. 한국 최초의 예. 전자회사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삼성을 했고 현대그룹을 했고 저는 LG그룹을 해놨습니다. 네.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비교를 할 때 꼭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비슷하게 구분을 하는데 네. 삼국시대처럼 특징이 딱 있어요. 음. 삼성그룹은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자본력을 딱 만든 다음에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사업 기회를 들어가서 최소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서 확장시키는 구조였고 현대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불도저 같이 일단 해보고 시작하는 그런 얘기였다면 LG는 두드려보고 연구 개발해서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라키 공업학 시작할 때도 플라스틱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만들어서 올렸고 두 번째 시작한 게 이제 바로 금성사인데 네. 이것도 원래 시작은 구인회 회장이 그 일대기를 보면 1957년도에 이 전자공업 진출을 모색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58년도에 시작한 게 바로 LG전자의 모태인 금성사가 된 거죠. 제일 처음 만든 게 59년 11월 달에 라디오를 처음 만들어요. 1958년도에 금성사를 만들고 가장 먼저 만든 게 59년도에 라디오를 만드는데 이 A50이라는 알을 출시를 하는데 네. 이게 엄청난 적자를 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땅 지금은 뭐 최초 라디오니까 대박인 것 같지만 네, 네. 엄청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너무 귀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적자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언제 반전이 되냐 하면은 59년도에 했는데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예. 요게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라디오가 필요했군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홍보수단이 필요했는데 TV는 없으니까 라디오를 택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농어촌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라디오를 보내는 운동을 해요. 네. 이 덕분에 이제 기사회생을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LG전자가 이걸로 기사회생을 해서 그 다음 해에 61년도에 첫 국산 전화기. 첫 국산 전화기를 전화기를 만들고 그리고 65년도에 첫 냉장고를 만들어요. LG 냉장고. 그리고 TV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냉장고가 TV보다 먼저 나와요. 그러네요. 네. 흑백 TV를 66년도에 만드는데 65년도에 흑백 TV 한 대가 얼마 정도 했냐면은 6만 8천 원 했거든요. 19인치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흑백 TV가 500만 한 대에 500만 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75인치 제일 큰 그 LED TV 뭐 이런 네, 거 네. 가격보다 더 비쌌던.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렇게 비쌌는데도 그 추첨해서 팔 정도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팔렸다는 거죠. 그 TV 살 수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 진짜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해서 TV까지 만들어서 한국 전자 가전업계에 완전히 튼튼한 결말을 내서 지금은 가전업계 글로벌 넘버원이 됐죠. 그렇죠. 예. LG전자 그 TV 흑백 TV를 가장 처음 만든 곳인데 예전에 드라마 보면 그 동네에 TV 있는 곳이 한 집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보잖아요. 저도 아주 어린 시절 그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몰려가서 보셨어요. 제 집에 TV가 있었어요. 어머나. 아니 추첨해서 한 대에 500만 원인 TV를 사셨군요. 우리 대표님 집에서. 뭐 저는 그때는 아니고 한 70년 중반이었으니까 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때. 네. 그렇군요. 예전에 LG 하면 어떤 상품 제가 카피 중에 이런 게 생각나요. 이게 뭐였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유합니다. 이게 무슨 광고? 그게 LG 전자 광고였죠. 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 가전 맞아요. 제품들이. 그 광고 카피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인회 회장에 이어서 아들인 구자기 회장까지 갈 때 이때가 이제 구인회 회장이 60대 말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구자경 2대 구자경 회장이 70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구자경 회장까지 이어졌던 이런 정신들이 보면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열심히 파서 R&D를 일접해서 두드려보고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진실이지 않을 수 있다.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2등 정신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든 안정적으로는 갔다. 그 덕분에.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LG 그룹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LG가 그 가전제품에서만큼은 거의 뭐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지금 매출액으로는 그렇죠. 이게 올프를 앞서면서 가전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LG는 가전 쪽에 많은 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LG전자의 방향은 그런 B2C의 가전에서 약간 B2B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전 쪽에서는 세계 글로벌 넘버를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뭐 백색 가전에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1950년대 말에 금성사 LG전자의 전신 생기면서 이제 각종 가전을 최초로 만들어내면서 LG가 점점 키워가는데 60년대 말에는 이미 뭐 회사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7, 80년대에는 계열사도 많이 좀 확장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68년도에 이제 창업자 구인 회장이 돌아가시고 장남인 구자경 회장이 지금 70년에 이제 취임을 해서 2세대가 넘어가는데 이때가 그때 구자경 회장이 나이가 45이었어요. 1대 그러니까 초대 구인회 회장이 1970년 68년에 돌아가셨어요. 68년에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45인 구자경 회장이 70년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장자성계 원칙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구자경 회장이 그렇죠. 그러네요. 장자 들어왔고 그때 구인회 회장이 LG 금성사를 만들고 이제 화학공을 만들었다면 이제 구자경 회장 때는 요게 방금 말씀하신 건설, 네. 그다음에 정권, 유통, 보험,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렇죠. 확장 시기죠. 그게 한 7, 80년대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83년도에 그룹 명칭을 럭키금성으로 바꿔요. 83년도에 럭키금성. 네. 럭키금성. 그러니까 바꾸어서 여의도에 있는 트윈 빌딩, 네. LG의 이제 뭐 브랜드 다시피 한 요게 바로 87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네. 럭키금성일 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럭키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자경 회장이 재임한 기간이 70년에 들어오셔서 87년까지 27년간 하시는데 27년간 하셨군요. 83년까지 하시니까 요때 요 기간 동안 약 25년 기간 동안에 95년까지 이제 구자경 회장 하셨거든요. 95년도에 구무회장이 3대 들어서니까 25년 기간에 구자경 회장의 요 시대 동안에는 영역의 확장. 그러니까 화학과 전자는 그대로 가면서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구자경 회장. 1970년에 2대 회장에 취임한 구자경 회장은 한 25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기본적인 전자와 화학은 그렇죠. 가져가면서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럭키금성일 때 1980년대에 지금의 LG 그 트윈타워도 건설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1907, 80년대까지 얘기를 했고 1990년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갈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가 기업 생생 스토리인데 하다 보면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1990년대 일단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1990년대 접어들면서 LG는 책임 경영제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LG가 아까 구자경 회장께서 굉장히 영역을 많이 늘렸잖아요. 네. 이거를 반개 계열사로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계열사 분리를 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정유는 GS 칼텍스로 허씨와의 가문 분리. 그리고 구인회 회장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철회 회장은 LIG로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세 동생에게는 현재 LS 그룹으로의 분리. 이런 분리 작업을 정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건 책임 경영제를 하면서 이제 95년도에 이제 3대째 구본부회장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때 지금의 브랜드로 바뀌는 거죠. 럭키금성그룹에서 LG그룹으로. 예. 그렇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LG 입사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럼 입사하신 데는 1990년대? 90년대 말에 입사를 하니까. LG를 바뀌고 나서 입사하셨네요. 그러니까 입사하니까 선배들이
20세기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네. 금성이 LG로 바뀐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그렇군요. LG 내에서는 20세기요? 가장 큰 변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금성에서 LG로 LG로 바뀐 거다.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 LG, 그러니까 사명을 일단 영어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 30대 그룹들의 CI, 브랜드 CI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CI가 바뀐 역사를 쭉 30으로 다 봤더니 꼭 총수가 바뀌면 바뀝니다. 새로운 자기만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LG도 구매장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국민이 접어들면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LG의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한 90년대까지 LG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LG에 들어가시고 나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시간엔 또 이어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이제 LG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친정 LG에서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퇴사 이야기도 함께 네, 들어보고 싶네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 역시 생생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LG의 이야기 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